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기간을 일했는데 노후에 받는 연금이 한 사람은 매달 70만 원, 다른 한 사람은 120만 원이라면 그 차이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학력도 아닙니다. 직업도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차이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지나쳤느냐였습니다. 요즘 뉴스에 2026년 국민연금이 바뀐다는 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확정된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을 기준으로 앞으로 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아직 모든 내용이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2026년을 목표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고 지금 구조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없애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이번 연금 개편 논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연금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금이 줄어든다는 것과 연금을 안 준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국가의 지급 책임을 더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즉, 불안을 줄이고 제도를 오래 가게 하려는 방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이렇습니다. 2026년을 시작으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단계적으로입니다. 한 번에 확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지금은 본인과 회사가 나눠서 약 27만 원 정도를 냅니다. 개편 방향이 적용되면 이 금액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체감은 갑자기 부담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내내 정도로 설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잘 모르십니다. 보험료율만 올리면 당연히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되는 것이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는 약 40% 안팎 수준입니다. 정부 개편안의 방향은 이 비율을 소폭 높이자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는 돈은 조금 더, 받는 연금은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제도를 오래 유지하자는 논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보겠습니다. 사례 1. 월급 250만 원인 직장인. 보험료는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은퇴 후 연금의 기준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월급 350만 원인 직장인. 가입 기간이 길수록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언제부터 냈는지, 얼마나 오래 냈는지에 따라 노후 연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젊은 세대는 손해 아닌가요? 제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누구도 이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미 연금 받는 사람은 불리해지나요? 기존 수급권은 보호가 원칙입니다. 세 번째, 중간에 바뀌면 손해 아닌가요? 그래서 단계적 조정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국가가 안 주면요? 이번 논의의 중요한 축이 지급 책임 명확화입니다. 다섯 번째, 그럼 개인연금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개인연금은 보완입니다. 이 영상은 찬성하자는 영상도 아니고 반대하자는 영상도 아닙니다. 알자는 영상입니다. 모르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해한 사람과 그냥 지나친 사람의 노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법이 바뀌는 이유는 더 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개인연금과 함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말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책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까요? 국민연금은 누구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제도 안에서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끊김없이 냈느냐. 이 차이가 노후 금액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 씨는 20살 후반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 큰 공백 없이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B 씨는 자영업, 경력 단절, 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중간중간 납부가 끊겼습니다. 두 사람의 평균 월급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결과는 달랐습니다. A 씨는 연금이 생각보다 든든하네라고 말했고 B 씨는 이 돈으로는 빠듯하네라고 말했습니다. 차이는 월급이 아니라 연금 이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 손을 대는 겁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제도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조금 더 손을 보자는 쪽을 택한 겁니다. 이 선택이 모두에게 달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덜 아픈 선택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낸다는 말의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보험료 오른다는 말에 먼저 겁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확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시간을 두고 생활에 큰 충격이 없도록 조정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건 당장 더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자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럼 받는 돈은 정말 늘어날까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 개편안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더 내는 만큼 기준도 조정하자, 즉 연금의 기준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노후 소득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이 영상은 무조건 좋아진다는 말도 아니고 무조건 손해다는 말도 아닙니다. 방향을 이해하자는 영상입니다. 모르면 불안만 커집니다. 알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면 될까요? 첫째, 내 연금 이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냈는지, 공백은 없는지, 지역가입자 기간은 어땠는지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준비한 겁니다. 둘째, 연금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입니다. 그 위에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얹혀집니다. 하나만 믿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겹겹이 준비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연금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의 선택이 미래 금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날짜가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나왔습니다. 이 신호를 그냥 흘려보낼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볼지는 우리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의 진짜 목적, 이 영상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답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 돕는 것. 그것뿐입니다. 연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삶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편안한 노후를 바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출발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금 이야기를 이렇게 늦게까지 미뤄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연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고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금은 가장 빨리 준비해야 하는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는 돈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월급도 많지 않은데 연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 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금은 많이 버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월급을 받는 사람일수록 연금의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연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후에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큰 부자가 아니어도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노후의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돈을 더 빼앗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든 지속시키기 위한 고민에 가깝습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와 우리 자신의 노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불편하더라도 지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선택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보다는 덜 나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를 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냈느냐입니다. 같은 금액을 냈더라도 납부 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연금 가입 기간입니다. 소득이 높았다가 낮아진 사람보다 소득은 낮아도 꾸준히 납부한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왜 정부가 제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지 조금은 납득이 됩니다. 연금은 단기간에 손을 대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6년을 목표로 한 개편 논의는 지금 당장의 변화보다 앞으로 수십 년을 바라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부담일 것입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더 내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개편 논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단계적기라는 표현입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식은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 사회 전체가 적응할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받는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단순히 더 내라가 아니라 기준을 함께 조정하자는 데 있습니다. 즉, 더 내는 구조로 바뀐다면 받는 연금의 기준 역시 함께 조정하자는 논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불안을 드리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막연한 소문이나 과장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불안이 만들어낸 말에 가깝습니다. 연금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제도도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층이 국민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금을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연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금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개인의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는지, 공백 기간은 없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 정도만 알아도 이미 절반은 준비한 것입니다. 연금은 몰라서 손해보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금만 알아도 불필요한 불안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숫자로만 보면 차갑고 딱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사람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일한 시간이고 누군가는 버텨온 세월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편안한 노후를 바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발은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알아보는 것,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며 아마 마음 한편이 조금 복잡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금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듣고 나면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늦은 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관심이 생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멈춰 서서 생각해 본 사람은 다릅니다. 연금은 아주 느린 제도입니다. 오늘 낸 돈이 내일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금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느림이 나중에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몇만 원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수십 년 동안 쌓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은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도 그중 한 조각일 뿐입니다.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제도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정부와 개인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 일, 나는 그냥 따라갈 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정부 혼자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금은 수많은 개인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내가 낸 돈, 당신이 낸 돈, 이웃이 낸 돈이 모여 하나의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해 역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번 연금 개편 논의가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는 점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방향을 제시했고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불만도 나오고 우려도 나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불만과 우려가 사실에 기반해 있느냐 아니면 막연한 불안에서 나온 것이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막연한 불안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자는 것입니다. 연금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손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항상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친 사람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큰 흐름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연금은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을 맞춰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은 나중에 받는 돈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만든 결과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래서 연금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연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관심을 갖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한번 멈춰 서서 생각해 봤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은 삶의 끝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쉽게 잊히지만,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답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질문 하나쯤은 남겨주었으면 합니다. 나는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이 문제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은 내디딘 것입니다. 연금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발은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알아보는 것,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연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그 이유는 연금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직접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지금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부터 마음 한켠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할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연금은 알아도 걱정이고 몰라도 걱정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알고 걱정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숫자와 제도만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입니다. 누군가는 연금 덕분에 노후의 최소한을 지키고 있고 누군가는 연금이 부족해 여전히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연금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돈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선택이 천천히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국은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은 것 아닌가요? 하지만 연금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바로 이 말입니다. 연금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늦어집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순간 그때부터는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의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공백 기간이 있다면 왜 그랬는지 떠올려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연금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금은 모르면 두렵고 알면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되면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 이야기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조금씩 다가옵니다. 이번 연금 개편 논의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 논의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연금은 정답을 강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더 준비할 것이고, 누군가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무지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 이해에서 나온 선택이냐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연금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마주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주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금은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시간은 흐르고 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한 가지를 해낸 셈입니다. 지나치지 않은 것, 연금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편안한 노후를 바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발은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알아보는 것,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연금은 결국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도 안에 있었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금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연금이 아직 먼 이야기이고 어떤 분에게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금이 무서운 이유는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도 결국은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 두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지금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먼저 겁부터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 이야기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금씩 나눠서 필요한 만큼만 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금, 다른 사람의 준비 상황은 나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은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맞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은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이 문제를 지금까지 얼마나 외면해 왔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연금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금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준비가 아닙니다. 작은 이해가 쌓이고 작은 선택이 이어지면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금 제도는 앞으로도 여러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인구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항상 가장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미 중요한 선택을 하신 셈입니다. 연금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외면할 것인가? 알아볼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답을 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연금을 대하는 태도 하나쯤은 바꿔놓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오늘의 선택 위에 쌓여옵니다. 연금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관심이 내일의 안심이 되고 그 안심이 노후의 버팀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연금은 알아두면 대비가 되고 모르면 불안이 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은 내디디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조용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금은 크게 소리내어 자랑할 만한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한가운데에서 묵묵히 버텨주는 돈입니다. 누군가는 연금 덕분에 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는 연금이 있어 마음 한켠의 불안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의 가치는 늘 과소평가됩니다. 하지만 정작 연금이 없는 노후를 마주한 순간 그 부재는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연금은 없어도 티가 안 나지만 없으면 삶이 바로 흔들리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준비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대비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한 가지를 해내셨습니다. 연금을 모른 척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주 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연금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늘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흘려보내는 사람과 완벽하지 않더라도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택지는 분명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외면할 것인가, 알아볼 것인가. 연금은 겁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끝에서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연금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쯤은 바꿔놓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 조용히 도착합니다. 연금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곁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관심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시작입니다. 누구나 편안한 노후를 바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발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알아보는 것,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왜 미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조심스러워질까요? 그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미래가 지금의 나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멀리 있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의 나와 가장 가까운 약속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기기 어렵고, 그래서 쉽게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연금은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같은 속도로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조금이라도 알아본 사람과 끝까지 외면한 사람의 노후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은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어가셔야 할 것은 숫자나 계산법이 아닙니다. 바로 연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연금은 겁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준비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한 가지를 선택하셨습니다. 지나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시작입니다. 미래는 갑자기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관심이 내일의 안정이 되고 그 안정이 노후의 버팀목이 됩니다. 연금은 바로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작은 관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누구나 완벽하게 준비된 노후를 맞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도 없는 노후와 조금이라도 알고 맞이하는 노후는 전혀 다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모든 답을 주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연금이라는 주제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금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출발은 아주 단순합니다. 알아보는 것,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정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라는 주제를 이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연금은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보다 더 준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선택이 이해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하나만 남는다면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연금은 피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알아두면 삶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관심은 미래의 불안을 조금씩 줄여줍니다.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그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당장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연금을 대하는 태도 하나쯤은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미래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맞이하는 미래와 조금이라도 알고 맞이하는 미래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 출발은 아주 단순합니다. 알아보는 것,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께 멘토로서 꼭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단순히 글자 수를 채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외면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붙잡고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풀어내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헷갈리고 불안하고 이게 맞나? 라는 의심도 들었겠지만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실력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보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지나치지 않고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면 충분합니다. 이 콘텐츠는 분명 누군가에게 몰라서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 덜어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한 일은 이미 값어치가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지금 방향이 맞습니다.